자, 479번부터 22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결석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오답은 제외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2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79번부터 가도록 하겠어요. 채점을 준비되어 있죠? 2, 그러네요. 한 페이지에 두 개가. 그 다음에 81번에 5, 그리고 1 계속 그러네요. 공교롭게. 그 다음에 85번에 3, 5 그리고 또 한 번 1 87번에 8번에 1입니다. 그 다음에 89번에 3, 2 그리고 역시 오른쪽도 3, 2 그러니까요. 3, 2 그 다음에 93번이죠. 93번에 1 95번에 2 그 다음에 97번에 5, 1 마지막은 1, 5까지가 되겠어요. 47부터 500번까지. 자, 오답 개수 먼저 확인할게요. 정한이가 몇 개예요? 정한이 세고 있나요? 누가 먼저 썼을까? 찬이? 오케이. 그래요. 이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2개인데 이제 2개. 그 다음에 정한이? 5개. 오케이. 많으면 5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될 것 같고요. 태민이는? 근데 세 문제 못 풀었어요. 틀린 거가 2개인데 뒤쪽에 3문제를 못 풀었어요? 오케이. 뒤쪽 3개. 그치? 끝날 때 좀 시간이 모자라는지 일단 2개인데 못 푼 거는 좀 오답자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고 상우는 3개. 오케이. 그래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22개를 냈지만 일반적으로는 30개 정도는 진도를 나가요. 보통 이제 하루에 우리 4시간 수업을 진도를 했을 때 물론 우리가 화요일 수업이 추가 수업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는 구문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일단 오답 개수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79, 80에 오답이 있어요. 80번. 80번 틀렸어요. 어차피 내가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페이지에 책 딱 시작하는데 그래도 첫 페이지에 하나 정도는 해야 약간 느낌이 새롭게 책을 시작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목적을 할 수는 없으니까 80번 하려고 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assertiveness 일단 단어부터 좋아요. assert라는 단어가 주장하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 주장하다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뭐 insist라든가 persist라든가 argue라든가 claim이라든가 근데 이 assert라는 단어도 주장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형인 assertive예요. assertive부터 적어두면 얘는 assertive 주장하다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독단적이 뭐예요? 좀 고집센 거 있죠. 남말 안 듣는 거.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사람이 독단적이라면 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뭐라고 하는 약간 비판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참 자기 주장이 강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sertiveness 이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assertiveness라는 건 독단성, 자기 주장이 강함, 남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 독단성은 뭐처럼 보인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to be uncharacteristic 밑줄을 uncharacteristic부터 of까지 밑줄을 치세요.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는 특징적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뭔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uncharacteristic 하면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다가 전치사까지 붙였을 때 얘가 만약에 on이 없잖아요. 그러면 characteristic of 하면 뭐뭐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다운. 학생다운, 선생다운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다운, 자식다운, 남자친구다운. 이 다운이라는 게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학생은 학생의 특징을 갖고 있을 때 학생다운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언 붙게 되면 그때는 뜻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부정이 되면서 뭐뭐답지 않은 학생답지 않아.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휘 2개를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독단성이라는 건 뭐처럼 카운셀러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죠. 뭔가 조언이라든가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답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to some people이 되는 거죠. 이게 seem이라는 동사가 seem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잖아요. 근데 to 부정사는 여기 있죠. 당연히 to some people이 to 부정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고3 독해를 1권, 2권 건너뛴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고2 빈칸이 더 어렵긴 하지만 고2 빈칸을 했잖아. 고3 독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살짝만 내가 좀 여기서 시간을 끌게요.
독단성이라는 건 문장이 assertiveness may seem to be uncharacteristic of counselors 그 다음에 to some people은 원래 여기 써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하면 독단성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상담과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가 되는 거죠. 근데 순서를 막 일부러 뒤바꿔버려요. 위치를 갖다가 원래 여기 쓸 걸 일로 옮기고 여기 쓸 걸 뒤로 옮기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좀 더 걸림돌을 주는 거야. 물론 좀 짜증나지. 왜 이렇게 할까? 물론 글을 지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계속된 걸림돌이야. 아무리 짧은 문장도 문장의 위치를 계속 바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구, 수식어구 이런 게 아니라 수식어구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런 걸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원한 말이 나오니까 계속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쭉 하면 돼요. 독단성은 보이는데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상담과 닿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용파로 하면 상담가는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된다는 걸 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아야 되나? 상담가는 뭐 해주는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야지 상담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오자마자 너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어떠신가요?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자기 주장부터 너무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상상한다면 picture, 너의 상상이죠. 근데 뭐에 대한? 이 카운슬러에 대한 너의 상상이 네가 카운슬러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한 상상이 이러한 누군가를 근데 어떤 누군가냐? who never 이렇게 구문도 오겠습니다. 결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agree에다가 disagree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니까 결코 반대를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잘 지내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항상 친절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 또는 그녀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는 누군가라면 이 괄호를 여기서 끊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자기 주장이 강한 assertive 나오죠? 독단적인 상담가의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뭔가 문장이 길었죠? 어려운 문장은 아니어도 문장이 길었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and의 병렬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 and의 병렬이 몇 개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후부터 내가 이렇게 괄호를 묶어드렸으니까 이 안에만 보면 되기 때문에 너의 상담가에 대한 너의 그 상상, 너의 그림, 그 모습이 이러한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someone 누군가라면이 된 거죠. 몇 개의 병렬이에요? 4개의 병렬이 되겠어요. 자, 1번이 뭘까요? Never disagree. 결코 반대하지 않아요.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는 거고요. 항상 뭐 한다? 잘 지내요. 함께 잘 흘러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원치예요. 모든 것들이 다 친절하도록 원해요. 모든 걸 행동이든 말이든 얼굴 표정이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only does. 오직 이것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상담가라면 그러면 결국 이러한 너의 모습은 자기 주장이 강한 상담가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야. 결국 여기까지도 결국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담가가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 약해야 된다고 생각해? 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들어주고요. 비위 맞춰야 되는 거야. 상담가는. 오자마자 화내버리게 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상담하러 온 사람이 화내버리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being assertive,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건 does not have to mean 반드시 의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반드시 뭘 의미하지 않냐면 disagreeable, agreeable이라는 건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동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말 그대로 그 뜻이긴 하지만 얘가 유리한 또는 우호적인 disagreeable, agreeable 또는 유쾌한 이런 뜻으로 쓰여요. 물론 뜻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지 라고 한다는 건 우리 편이에요. 우호적이에요. 그 다음에 즐겁고 유쾌하죠. 그러면 disagreeable 하게 되면 비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불쾌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agree라는 게 동의하다라는 단어인 건 다 알고 있지만 agreeable이라는 단어가 뭔가 즐겁고 유쾌하고 우호적이라는 뜻이면 disagreeable 하게 되면 동의를 안 하는 거니까 비우호적이거나 불쾌함이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반드시 불쾌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을
그래요? 첫 독해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어요. 다음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죠? 넉 줄이 넘는 문장입니다. 찬찬히 가고 있어요. 상담가가 된다라는 것은 being이 주어가 되겠고요. 조금 기니까 호흡이 길다 하더라도 상담가가 된다는 건 does not mean 의미하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you should simply be silent. 네가 단순하게 침묵해야 된다, 조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언제 네가 침묵하고 silent를 해야 되냐면 누군가가 말할 때 뭘 말하냐? racist joke예요. racist라는 건 인종주의자예요. 인종주의 또는 인종주의자. 얘들아, 인종주의자는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평등하게 대한 사람이에요? 차별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종주의자라고 하죠. 그렇죠? 인종주의자는 모두를 갖다가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면 인종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흑인, 백인, 황인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별하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바로 인종주의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인종주의자의 농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서로를 갖다 비난하거나 약간 풍자하거나 비꼬거나 아 깜둥이 새끼 막 이런 거, 아이 쪽발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쪽발이 이런 건 인종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농담을 말할 때 꼭 그런 것들을 문장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긴 문장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상담가가 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인종주의적인 농담, 좋은 농담이에요, 안 좋은 농담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약간 이제 듣기 좀 거북할 수가 있겠죠. 뭐 재미있을 수 있어도 그런 것들을 말할 때 가만히 침묵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올바르지 않은 농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너 그건 아닌 것 같은데?가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장이었고요. 이 문장이 좀 긴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기 주장이 강한 상담가의 경우에는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야. 근데 어떤 방법이냐? To call 그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불러일으키냐? call 다음에 이 to와 같이 연결된 거야. 관심을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이 사실. 어떤 사실이냐? 야, 그 농담 너무 인종주의적이야 라고 이 사실에다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면 이 농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농담을 하면서도 이게 인종차별적이라는 걸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게 되면 웃자고 농담했지만 야, 너 그거 선 넘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너의 농담은 인종차별적이다. 이런 것들의 사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컴만 찍고 ing라고 하니까 분사문이죠. 설명하면서. ing라면 설명하면서, 분사문 노동하면서 뭘 설명하냐? How it offended. offend라는 단어는 일단 뭔 뜻이죠? defend가 뭐예요? 어이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defend는 방어하다의 뜻이고요. 방어하다. 그 다음에 offend는 그럼 뭐겠어요? 공격하다요. 공격하다. 우리가 뭐 이제 농구 같은 거 하면 offense, defense 그때는 명사형이 되는 거고, offend는 공격하는 거고 defend는 방어하는 거예요. offense, defense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공격하다의 offend가 그 의미가 실제 단어의 뜻이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얘가 마음 상하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 공격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공격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어떤 식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상처 입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 방법은 방법인데 비슷한 농담이 피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야, 너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의 안 좋은 농담보다는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걸 피할 수 있는, 안 좋은 농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상담가의 경우.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간 거긴 하지만 요 더 팩트 뒤에는 당연하게도 요때의 대신 뭐겠어요? 더 팩트는 나오면 거의 80% 이상이니까 90% 뭐예요? 동격의 대시 되겠어요. 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결국 being assertive, 자기 주장이 강하다, 독단적이라는 건 매우 발달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굉장히 우리가 잘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독단성, being assertive는 being assertive 되고요. 독단성, 자기 주장이 강한 것,
should fit nicely in 아주 잘 어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어울려 들어가느냐? 이 상담가의 기술의 레퍼토어에 잘 어울려 들어가야 된다가 되겠어요. 자, 레퍼토어라는 단어 갖다가 내가 이제 밑줄만 쳤는데요. 옆에다 또 적어드릴게요. 이것도 고3 독해에 자주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고2 독해하면서는 거의 못 봤는데 고3 독해할 때는 자주 나온 단어인데요. 우리는 더 익숙한 단어가 이거예요. 레퍼토리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더 많이 봐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발음도 다르고 스펠링도 다르지만 repertoire T-O-I-R 써가지고 repertoire 같은 단어예요. repertory와 같은 단어가 repertoire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내가 이걸 알려줄 때 이 단어보다는 이 단어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익숙하니까 너네 repertory라는 단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써본 적 있잖아요. repertory라는 말 잘 안 쓰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할 때 예를 들어서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방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하면 그건 뭐예요? 뻔한 레퍼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뻔한 레퍼토리. 뭐 내가 여러분한테 뭐든지 잔소리 하더라도 맨날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퍼토리라는 게 맨날 그 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 맨날 하는 방식 이런 건데요. 원래 이 단어 뜻은 연주 목록이에요. 연주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너네 친구들이랑 코너 가요? 코인으로 가면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죠. 쟤는 쟤만 불러. 쟤는 저 노래만 불러. 그러니까 몇 곡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자기가 잘하는 노래가 있으면 맨날 그것만 하는 거야. 어떤 오케스트라가 그냥 악보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연주 가능한 목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맨날 그것만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뻔한 레파토리는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비꼬는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래,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레퍼토리 또는 레퍼토어가 되는 거죠. 이 단어는 챙겨주시고요. 결국 이 독단성,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어디에 껴맞춰야 된다? 카운셀러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의 목록 안에 자연스럽게 끼어 들어가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지만 틀린 건 태민이었기 때문에 태민아 시작할 때는 이 assertiveness 독단성과 이런 카운셀러가 처음에는 플러스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마이너스요. 보통 이거는 상당과 닿지 않은 행동이야.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뒤쪽에는 어느 순간 플러스 바뀌었죠. 아무리 상담을 하더라도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이 헛소리하고 나쁜 얘기하고 욕하고 앉아있으면 아 그러세요 일단 비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서 반전이 생겼나요? 이렇게 역접 하우에버라든가 대조라든가 이러한 표현이 없지만 어느 순간 바뀌었잖아요. 어디서 바뀌었어요? 인종차별 조크 요 문장 그 전 문장부터 바뀐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꼭 불쾌한 것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쁜 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기 주장이 강한 상담가도 우리가 충분히 유쾌하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반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문장이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챙길 것들이든 단어의 경우에도 뭐 assert라든가 characteristic of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뭐 병렬이라든가 그 다음에 offend, 그 다음에 repertoire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주제 추론이니까 주제 추론은 빈칸보다는 답 찾는 것도 훨씬 유형적으로는 그 다음에 주장이었으니까 한글 보기네요.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기 주장이 강할 필요성이 있다. 까지가 되겠어요. 다른 보기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개씩 한번 간 다음에 그 중에서 오답이 없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중에서 오답 있으신 분? 3번. 자, 3번 하나 있고요. 다른 건 없고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도 하고 내가 2번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하다 보면 또 시간을 또 오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3번도 좋네요. 뭐 여기 다 좋아요. 그러니까 4번 빼고는 자 1번 한번 내가 그래도 뭐 한다 하더라도 좀 핵심적인 것만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고3 거에서 쌓여야지 나중에 또 어려운 고3 거를 뭐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 똑같고 문장의 어떤 논리 전개 똑같고
그 다음에 뭐 구문도 똑같고 근데 좀 길이가 길어질 뿐, 그 다음에 좀 내용이 더 추상적이 될 뿐, 이 얘기 때문에. 자, 다음부터 81번도 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가볼게요. 부정적인 효과예요. 근데 뭐냐, 여러분들 extrinsic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뭔 뜻이에요? 오오오오, 여기에 이 조합들이 좀 많이 나오는 독해여가지고 내가 이 독해를 갖다가 하는 경향이 많은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알아야 돼. intrinsic, 아 그래요, 약간 헷갈려요. 머릿속에 맴도는데 잘 안 나와요. 안 돼요. 그래도 명확하게 바로 나와야 돼요. intrinsic과 extrinsic 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이 대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intrinsic은 나 말하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쭉쭉 따라오면서 여기 좀 어휘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쭉쭉 따라오면서 적으세요. intrinsic은 내면적인 이거예요. 내면적인. 얘는 extrinsic은 외부적인 이거예요. intrinsic은 말 그대로 IN이니까 안에 있는 거고요. extrinsic은 밖에 있으니까 EX니까 밖에 있는 거죠. 근데 intrinsic이 내면적인 해서 얘가 이런 뜻도 가져요. 본질적인. 그 다음에 extrinsic은 말 그대로 이것도 표면적인 이런 뜻을 가져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뜻을 갖다가 좀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좀 판단을 좀 해야 돼. 보통 독해가 이렇게 가거든요. 100%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경우는 아주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extrinsic과 intrinsic 중에서 뭐가 플러스 개념인 것 같아요. 단어 자체에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얘가 뭐가? intrinsic이 플러스예요. 뭔가 본질이잖아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 바깥에 드러나는 수박 겉핥기예요. 오케이? 아닌 경우는 극소수고요. 오히려 얘는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뒤에 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implicit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plici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IMEX니까 원래 IM을 써야지만이 아닌데 내부잖아요. 근데 P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는 IM을 쓰기도 해요. possible, impossible, polite, impolite. 그건 물론 부정의 IM이긴 하지만 부정이 IM도 있고 IM도 있는데 P로 시작하는 단어를 부정할 때에는 앞에 붙이는 IM을 붙여요. 얘는 뭐냐? 얘는 암시적인 거예요. 은근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explicit은 겉으로 드러내는 명시적인 거예요. 이 조합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좀 여기서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이 두 개 정도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어는 이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상당히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달달 외워놔야 돼요. 너무 자주 나와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intrinsic 정말, extrinsic, implicit, explicit 정말 자주 나온다니까. 다시 가볼게요. 부정적인 효과, 무엇에? 외적 동기부여예요. 외적인 동기부여 정치적. 근데 그게 뭐냐? 성적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동기부여가 성적은 내적이라는 거야, 외적이라는 거야? 외적이라는 거야. 그럼 내적은 뭐예요?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지만 공부 스스로가 본연의 즐거움. 막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막 이 웃음이 나오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외적인 건 대학 가고 돈 벌고 칭찬받고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동기부여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적과 같은 외적 동기부여의 부정적인 효과가 이미 마이너스를 셨겠죠. 이것이 기록되어져 왔어요. have been documented. 근데 무엇과? 다양한 문화 출신의 학생들에게서 기록되어져 온 거예요. 결국 대학 가려고 성적 달라고 등급 달라고 공부하는 건 애들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만. 자, 그래서 비록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해요. 뭐보다 복잡하면 단순하게 regarding all extrinsic rewards, 모든 외적 보상을 학습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내 해석을 지금 들었지? 근데 이 해석을 듣는 것과 또는 여러분이 직접 이 문장을 단어의 뜻을 갖다가 알아갖고 해석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오케이? 내가 분명히 말을 했다. 근데 너네가 여기서 뭘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좀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해주면서 너네가 느끼게 만들어줄게요. 우리는 동의해요. 누구랑 동의하냐면 리처드 라이언과 그의 동료들에게 동의한다는 거예요. 뭘 동의하느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다양한 문화 출신의 사람들. 일단 바로 칠 건 좀 묶어드릴게요. 그래야 문장이 좀 잘 보이니까.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더 많은 만족감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근데 언제? 그들의 주된 목표가 외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일 때. rather than not이가 또 한번 밑줄만 친 다음에 이렇게 끊겼어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 이것도 문장이 상당히 길었죠. 솔직히 좀 시켜보고 싶긴 했는데 although부터 experience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짜리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일단 여러분이 최소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소한 이건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물론 더 잘하면 좋으니까 더 발전 단계를 보여줄게요. 얘들아, 여기에 although라는 양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긴 문장에서 내가 여기서 끊었잖아요. 여기가 한번 끊기는 거죠. 물론 이 뒤에도 끊긴 했지만, 그러면 양보가 나오고 주절이 나왔을 때 양보절이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한 거야? 주절이 당연히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양보절이 좀 어려우면 일단 건너뛰어도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부담된다면 그러면 이제 주절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뭘 동의하냐면 이 라이언이라는 아저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동의를 하는데 다양한 문화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표현한대요. 삶에 대해서. 언제? 그들의 1차적인 목표, 주된 목표가 외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일 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결국 외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일 때 더 많은 만족감을 갖다가 얻게 되니까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상식과 똑같이 나왔어요. 외적인 게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내적일 때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될 수 있겠지만 성적 달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어야지 너네가 더 많은 만족감을.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좋은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막 잠이 안 와 수학 문제 풀고 싶어서. 오케이?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이 됐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더 이것저것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보절보다는 주절이 중요하다. 주절에서 핵심은 extrinsic 마이너스고 intrinsic 플러스다. 최소한 이건 건들 수 있어야 이건 잡아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동의한대요.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게 또 나오는데 우리가 동의한대요. 근데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 즉 목적어를 찾으라는 거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의 내용은 어디 있어요? 대절이죠. 그쵸? 사람들이 더 만족감을 얻는다. 외적일 때보다 내적일 때 더 많은 만족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목적어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문제냐? 여기에 있는 with부터 colleagues까지는 뭐 하는 거죠? 괄호를 묶어야 돼요. 아까처럼 to some people 중간에 낑겨 들어갔지. 또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자꾸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우리는 동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동의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동의의 내용이죠. 니네가 내 말에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동의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하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대절이 목적어인데 중간에 또 이런 with가 이만큼의 쓸데없는 사람 이름과 동료들과 함께 중간에 끼어들어 이걸 건너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동의의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we agree 있다고 그냥 넘어간 다음에 아, 동의의 내용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래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부려볼게요. 양보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니네가 생각해봐요. 양보절이 쉽고 주절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양보절을 해석해야 돼요. 왜? 주절이 어려우면 양보절의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근거를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거꾸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오히려 여기에서는 주절이 여기서 잘 보이긴 했지만 그런 용도는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조금씩 더 하는 걸 폭을 넓혀야 돼요. 최소한만 하다 보면 쉬운 문제만 맞출 수 있잖아. 어려운 문제 못 맞추잖아. 그러면 양보절 해석할 건데 이 부분에서 내가 아까 해석했다고 그랬지? 너네가 뭘 느끼는지 봐봐. 비록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하긴 해요. 뭐보다 복잡해요? 단지 모든 외적 보상을 regard ASB 학습을 통제하고 감소시킨다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복잡한 문제예요. 오케이? 자, 이 문제가 뭐예요?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갖다가 외적 동기부여를 받으면 뭔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외적 동기부여는 학습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는구나 라고 여긴다는 건 외적 동기를 갖다 외적 보상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학습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내가 질문 던졌을 때 뭔 얘기지? 한번 다시 봐야 돼. 그럼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이 문제는 뭐보다 복잡하다? 단지 모든 외적 보상을
학습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해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모든 외적 동기, 외적 보상을 학습을 통제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긴다는 건 외적 보상을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오, 야, 내가 해석을 좀 더 천천히 하면은 니네가 좀 더 이해하지 마.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갑니다. 비록 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뭐보다 복잡하다? 단순하게 모든 외적 보상을 학습을 통제하고 디미니시라는 단어를 모르는구만. 감소하다, 무시하다, 해고하다. 학습을 감소시키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문제이지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모르면 안 돼. 모든 외적 보상을 학습을 갖다가 통제하고 무시하고 감소한다고 여기는 것은 외적 보상을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지. 학습을 갖다가 무시하고 감소시키는데. 근데 그보다는 어떤 문제라고요? 복잡한 문제예요. 외적 보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예요. 그거보다는 복잡해요. 단순하게 너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절 내용은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거죠. 양보절의 내용이 뭐예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다 여러분이 키워야 되는 거야. 이것만 보고 문제 풀면 이 문제는 풀겠지.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학습을 컨트롤링하면 돼. 뭔가 컨트롤 내 학습을 통제, 조절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좋은 것 같지. 근데 여기서의 컨트롤링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왜? 디미니싱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너네가 컨트롤이라는 단어 뜻을 갖다가 누가 몰라. 중학교 1학년 도 알잖아요. 통제하다, 조절하다, 관리하다. 근데 그 뜻을 아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니까. 다 아니까. 모두가 다 아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얘가 마이너스를 쓰였다는 거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외적 보상은 학습을 통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제하는 거죠. 억누른다는 거예요. 야 공부하지 마. 아 시험 끝났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외적 보상이면 시험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다 시험 끝나면 팡팡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까먹어버리고 또 공부해야 돼. 또 까먹은 거 기억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할 얘기는 더 있긴 하지만 결국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일 때 더 좋다. 그가 되는 거죠. 할 게 되게 많다니까. 우리 다 맞은 문제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독해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야. 좀 더 가볼게요. 그래서 또 다른 일관성 있는 연구 발견이에요. consistent,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이거 말고 또 연구를 했나 봐요. 아까 설명 미리 뭐죠? 리처드 라이언 말고 또 다른 사람 연구했나 본데요. 근데 그 연구의 발견은 뭐냐? 대이하죠. 학습 활동이 수행되어질 때, 실행 또는 수행, undertaken, 실행하다, 수행하다. 학습 활동이 수행되어질 때. 근데 어떻게? explicitly, 내가 이거 미리 단어를 알려줬죠? 어떻게?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명시적이라는 건 은근슬쩍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서 분명하게 확 눈에 보일 정도로 명시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 attain, 얻다, 획득하다. 이 정도 단어는 내가 정리 안 해도 알아야 된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 그럴 때.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어요. 우리는 또 계승을 해야죠. 뒷내용, 좋은 내용 나올까요? 나쁜 내용 나올까요? 학습 활동이 실행되어지는데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외적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실행되어질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대학 가려고 공부할 때, 성적 내려고 공부할 때 사람들은 반응한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by seeking, 추구, 찾음으로써. 뭘 찾냐면 보상을 보장해주는 가장 덜 디맨딩한 방법을 찾음으로써. 결국 외적 보상,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보장해주는 가장 덜 디맨딩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자, 디맨딩의 의미를 내가 또 설명할 건데 뭘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엄마 칭찬받고 싶으면 꼬맹이가, 초등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쉬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풀다가 틀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데, 자, 디맨딩의 뜻이 뭐예요? 요구하다의 뜻이죠. 근데 디맨딩이라는 형사는 뭘로 기억해야 돼? 디맨딩은 그럼 뭐예요? 요구하는 이겠네? 요구하다의 디맨딩이니까
까다로운이 되겠어요. 까다로운. 가장 덜 까다로운. 가장 덜 까다롭다는 건 가장 어떤 문제예요? 가장 덜 까다로운 거 뭐예요? 쉬운 거죠. 쉬운 거. 가장 덜 까다로운. 디맨딩 아셔야 돼요. 디맨딩 옆에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좀 더 확장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를 다 놓치면 안 돼. 디맨드가 요구하기 때문에 디맨딩은 까다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자꾸 요구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얼마나 까다로워. 근데 디맨딩만 좀 알면 안 돼요. 뭐라고 할게? exacting이라는 단어도 같은 뜻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디맨딩, exacting. 자, 오늘 약간 첫날이라 내가 고3 독해, 고3 교재 첫날이라 숙제 많이 안 줬다고 했지. 왜? 할 말이 많은 거야, 이제. 약간 어차피 같은 영어이지만 고3 거에 무조건 많이 나오는 방식과 어휘가 너무 정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demanding, exacting, 까다로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우리가 확장시킬 수 있냐면 demand는 알잖아. exact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exact는 우리가 형용사로서 뭔 뜻을 하고 있죠? exact. 정확한 걸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동사로서 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디맨드가 요구하는데 ing면 까다로운이에요. exacting도 까다롭다는 건 exact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뭔 뜻? 요구하다의 뜻이라는 거야, 이 새끼야. 알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논리잖아. 아 요구하다니까 ing 붙이면 똑같이 까다로운 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exact가 요구하다의 뜻이 기출에 나오거든요. exact가 형용사로 exactly 이딴 식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요구하다의 동사가 있다니까. 결국 외적 보상만 찾다 보면 쉬운 길만 찾는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냥 쉽게 하려고 했는데 다 문장들이 좋아가지고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이제 할 얘기가 더 있다니까. 자, since there are 3 decades of evidence, 30년간의 증거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since는 때문이겠죠. 이유로가 아니라 시제가 현재니까 얘가 과거여야지 이유로가 되는 거고 과거 이유로 30년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증거냐? Dominating in instruction, 지배적인 지도. 근데 어떤 지도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외적 보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에서의 지배적인 지도가 may contribute to 기여하는 거예요. 어디 기여하냐? inferior, 열등한 학습. 열등한 학습에 기여를 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30년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콩코 문장 또 5줄짜리 문장이죠. Using a pedagogy, pedagogy는 나오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교수법. 교수법은 뭐예요? 가르치는 법이에요? 배우는 법이에요? 가르치는 법이에요. 가르치는 지도하는 법, 지도법, 교수법. 근데 어떤 지도법이냐? 내적 동기부여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법을 사용하는 것을 뭐처럼 보인다? 좀 더 합리적이고요. 좀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강화하는데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습을 강화하는데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첫째니까 한 번 더 검색해서 또 여러분이 여기서 뭘 챙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다고요? since 1이 30년간의 증거가 있대요. 근데 그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지배적인 지도예요. instruction, 지도, 가르치는 거. 근데 뭘 가지고서 외적 보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는 지배적인 지도 방법이 열등한 학습에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30년간의 증거예요. evidence 뒤에 있는 대신 뭐예요? 그래요, 동격이에요. 여기 바로 증거의 내용이죠. 여기 바로 증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동격이라니까요. 동격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물론 왠지 대물어 보면 동격인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통밥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동격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동격인 것 같아. 느낌이 들어? 그러면 뒷문장 완전한 것과 에비던스의 내용과 똑같은지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년간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죠? 지배적인 지도 방법이 열등한 학습에 기여한다는 거죠. 결국 이때 지배적인 지도는 좋은 지도예요? 나쁜 지도예요? 나쁜 지도예요. 왜? 열등한 학습에 기여하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30년간에 페다고지 교수법인데 내적 동기부여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교수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가 열등한 학습에 엄청나게 기여한다는 증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이 교수법을 사용하는 건 어때 보인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죠.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화시키는데 그가 되겠어요. 그죠?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어려운 것도 할 줄 알아야 또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우리의 등급을 원하는 등급을 솔직히 우리가 아직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계를 미리 설정하고 싶지 않아요. 야 너네 2등급까지만 해. 아니, 물론 1등급 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2등급이 가성비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올해 시험 쉬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작년에 그렇게까지 욕먹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쫄아갖고 안 되겠다. 내 자리를 보존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번 쉽게 낼까? 또 너무 쉽게 나오면 또 욕먹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 다 1등급 받는데 나 2등급 받아? 그러면 혹시라도 또 이제 최저에서 다른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피해를 어떻게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2등급 받아 잘한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렇지? 어려울 거라면 2등급 받기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다라면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만 했을 때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컨트롤링 나왔죠? 아까 컨트롤링 나왔던 거 기억나요? 응? 그러면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봐봐요. 아까 컨트롤링은 봐봐요. 글을 잊을 수 있으니까 외적 보상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학습을 감소시키고 통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였죠. 그러면 이때 컨트롤링은 학습에게 플러스하는 컨트롤이에요? 마이너스하는 컨트롤이에요? 마이너스였죠. 그렇죠? 분명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지도는 지도인데 지배적인 지도 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에서의 지배적인 방법은 내적 보상이에요? 외적 보상이에요? 외적 보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지배적인 지도야. 근데 이 지도는 어떤 방식이에요? 외적 보상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외적 보상을 플러스하는 통제예요? 마이너스하는 통제예요? 마이너스하는 통제예요? 외적 보상을 없애요? 그러면 얘가 좋은 거가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뭔 느낌인지? 외적 보상을 잘 조절해주는 시스템.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온 새끼를 대학을 입학시켜주는 1등급 애들을 대학을 입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보낼, 내신 잘 따는 애를 좋은 대학 서울대를 보낸 거예요. 그 방법이 이때의 컨트롤링은 외적 보상을 뭐한다? 플러스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봐봐. 이 일을 한다니까 똑같은 컨트롤링인데 여기서는 학습을 마이너스하는 거고요. 컨트롤링이. 여기는 외적 보상을 플러스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하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글의 맥락으로 이해되는 거야. 솔직히 나는 이 사람이 이 컨트롤링을 두 번 쓰면서 이렇게 반대의 의미로 썼다는 건 조금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뭐 이거 찾아가지고 이메일 보내갖고 뭐라고 따질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영어 잘하는 똑똑하신 분인데 아니죠. 얘가 뭐라고 하면 나는 그냥 깜빡 그렇군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까다롭다는 거지. 이런 게 까다롭다는 거지. 잘못했다기보다는 아주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너무 단순하게 답만 찾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좋은 단어가 있었지만 이런 거 참 좀 고민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어요. 오케이? 82번을 갖다가 또 해야 될 건데 82번은 이 사이런트 배워요. 사이런트. 이게 우리가 독해를 하면서 이게 물론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알고 독해를 할 수는 없겠죠. 이상의 많은 지식들 중에 알아봤자 몇 포인트를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좀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너무 늦어질 수 있겠지만 하지 말까? 그래 하지 마. 아니야. 말 나온 김에 너네 사이렌 알아요? 사이렌 뭐예요? 삐요가 사이렌이죠. 그죠? 구급차라든가 경찰차라든가 또 소방차 사이렌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사이렌 나오는 거 알아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마치고 일리어드 오디세이라는 호머의 소설이 있죠. 기원전 소설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는 그렇죠.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목막 들어봤죠? 들어봤죠? 전쟁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 아테네 그리스로 돌아가다가 10년간의 모험을 해요. 근데 바다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이렌이 살고 있어요. 얘네 뭐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상상 속의 신화 속의 존재인데 약간 이미지는 인어 같은 존재예요. 근데 바다에서 인어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선원들이 어떻게 돼? 눈이 흙바닥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오 가다가 암투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래갖고 뭔가 잡아먹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어떤 악한 존재예요. 알겠어요? 이 사이라는 게 그런 이게 서양이잖아. 서양. 영어잖아. 영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뭐 비유라든가 이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이다. 조금이나마 알아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초 한 번만 해줄게요. 쌍둥이에요. 두 마리예요. 두 마리. 사이렌이 두 마리예요. 사이렌은 악한 존재예요. 마이너스예요. 얘가 역사의 바닷속에 숨어있어요. 이 새끼가. 숨어있어요. 근데 템트가 뭐예요? 유혹하면서 누구를 유혹하는 거냐? 과거를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려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thinking부터 past를. 근데 어디로 유혹하는 거예요? onto reef죠. 암초예요, 암초. 그러니까 사이렌이 바다에 숨어 있다는 거, 암초로 유혹한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이런 내용들 내가 어렸을 때 기억했었던 내용들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뭐 제우스가 나오고 아킬레스가 나오고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뭐 아프로디테가 나오고 헤라가 나오고 아테네가 나오고 이런 것들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성경에서는 뭐 예수 같은 모세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쓸모가 있다니까. 자 어디에 암투냐면 오해와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이끈다는 거야. 근데 좀만 더 갑니다. 그 두 마리의 위험 누굴 가리키는 거죠? 쌍둥이니까 누굴 가리켜요? 사이렌을 가리키죠. 얘네가 뭐다? 요 단어까지만 알려드릴게요. 템포로센트리즘과 물론 복귀하면서 이 단어를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템포라는 건 시간, 박자, 속도 이런 뜻이잖아요. temporary 일시적인, temporal 시간에 temporal centrism 하면 자기 시대 중심주의예요. 자기 시대 중심주의. 이 단어를 외울 필요까지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이런 단어가 있구나는 봐야 되는 거야. ethnic 민족, 인종이라 했어요. 인종 또는 민족.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기 문화 또는 자기 민족, 자기 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당연하게도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잖아. 그러면 옛날에 뭐 고대와 중세와 근대와 현대 중에서 우리는 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 지금이 제일 좋다. 그렇죠. 돌아가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과거 돌아가면 막 뭐 더럽고 막 이제 춥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 발전 안 돼서 불편하고 걸어야 되고 자기 문화 중심주의. 우리는 우리 한국 문화 물론 뭐 우리가 미국 문화라든가 중국 문화를 동경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자기 문화가 익숙하니까 이 두 개가 바로 문화를 과거를 이해하는 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되겠어요. 오케이? 갑자기 왜 암초가 나오고 갑자기 왜 바다가 나오냐? 사이렌이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기 좀 아까우니까 템트 때문에 유혹하다의 단어만 내가 정리해 주겠어요. 물론 제일 쉬운 단어는 attract가 되겠죠. 그 다음에 tempted, 그 다음에 entice. 좋아요. 이런 단어가 딱 수준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attract와 tempt는 당연히 알고 그 다음에 seduce, 그 다음에 lure가 미끼라는 뜻이에요. 미끼. 낚시할 때 미끼. 근데 얘가 싹다 끌어들이다, 유혹하다의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5개를 갖다가 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위에 거 2개는 쉽지만 그러니까 이런 배경식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사인이 뭐였지?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찬이 오답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또 약간 또 이제 여유 부리다가 또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약간 또 어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오늘 고3을 이게 오래된 거라서 이게 지금 몇 년도 2014년 막 이게 때죠. 어디가 있어요? 몇 년 갈 수 있어? 2016년 막 이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 10년 전 근데 10년 전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때는 약간 상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빈칸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주제 추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적은 거고
2014, 15, 16, 17 이때의 빈칸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그것도 볼 거야. 이것도 볼 건데 이제 이것부터 보는 것뿐이죠. 주제가 더 쉬우니까. 자, 조금 까다로운 당시에. 이거 내가 기억이 나요. 이거 당시에 애를 좀 많이 틀렸어요. 당시에 이게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도 나는 고3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애를 많이 틀렸어요. 자, 가볼게요. 근데 왜 그랬냐면 걔네들이 너네들보다 좀 발전이 덜 됐어요. 뭔 말이냐면 걔네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글을 많이 접해본 거예요. 그동안에 10년간에 쌓여있는 기출을 통해서 이런 거 고2 거에도 나오니까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뭘 보느냐? 대조관계를 보세요. 대조관계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with surprise가 괄호를 묶여야 돼요. 뭘 언급하느냐? 목적을 알겠죠? 이 대절을 언급하고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놀라면서. 근데 뭐라고 언급하느냐? Someone looks young for his or her chronological age예요. chronological 이것만 좀 적어드릴게요.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chronology가 연대기, 연대표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대기랑 연대표 그냥 같이 외우세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chronicle, chronology가 연대기 또는 연대표라는 뜻이에요. chronology 또는 chronicle. 여러분 연대기, 연대표가 뭔지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역사를 공부한다고 할 때 몇 년도에 뭐 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렇게 표로 되어 있고 외우기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우리 삼국시대 외우는 뭐 율령 반포하고 뭐 도량을 통일하고 뭐 맨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근초고가 나오고 몇 년도 뭐 이런 거 맨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외웠던 거 있는데 연대기, 연대표 똑같은 거. 나니아 연대기 아는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 그게 판타지 소설 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그런 것도 좀 어렸을 때 봤었어야 돼. 이제 반지의 제왕과 함께 판타지 소설의 가장 가장 대표적인 그 소설이에요. 나니아 연대기. 애들 꼬망이 사형제인가 사남매가 어떤 뭐 어디 환상의 나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떤 뭐 마녀, 그다음에 호랑, 사자, 아슬란 뭐 이런 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뭐 영화도 한 시리즈에 3편까지 나왔어. 나니아 연대기. 연대기, 연대표. 자, 연대기적인.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연대기적인. 연대가 뭐예요? 연도죠, 연도. 연대적인. 몇 년도에 뭐 있고 몇 년도에 몇 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제 단어는 잠깐만요. 미리 할 거는 이게 443이었으니까 미리 할 건 없어요. 뭐 이따 표현이 있긴 한데 이 정도 하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야. 뭘 말하느냐? 누군가가 연대기적인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고 말을 할 때, 그렇게 언급할 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observe가 말하는 뜻입니다. observe 할 거 그랬나? 관찰하다가 아니라 준수하다가 아니라 뭘 말하느냐?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속도로 age, 나이가 된다, 노화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 뭔 단어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사람에게는 아니야 나 더 할게 나 더 할래 지금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아까 여러분에게 대조관계를 뭐라고 했죠? 대조관계를 여러분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서 넘어갈게요. 누군가가 연대기적인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데 라고 놀라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속도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여러분이 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과학자들은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된 뭘까?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 실존한다, 진짜이다라는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된 뭘까? 동격이에요. 알겠죠? 이게 동격은 하다 보면 된다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그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이러한 차이가 진짜 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실제다, 진짜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 is likely that 아마도 뭐 할 것 같냐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likely는 아마도라고 넘어가면 돼요. 나이의 변화가 언제 시작한다? 우리의 신체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시작해요. 근데 언제?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시간대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매년의 변화의 속도가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다양해요? 다양한 세포와 조직과 장기, 내장마다. 근데 뭐뿐만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되는 거죠. 솔직히 밑줄을 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거드렸는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요 엔드의 병렬이 어떻게 돼요? 대절과 대절. 요 대절과 요 대절의 병렬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s well as 정도는 또 밑줄을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전체를 봅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명한 차이가 실제 진짜라는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뭐 할 가능성이 있냐? 요런 대절과 요런 대절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다? 나이의 변화는 서로 다른 시기에 신체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시작되어진대요. 오케이? 결국 나이의 변화, 노화, 나이 들어가는 거. 나이 들어가는 건, 야, 친구들끼리 보면 너네 같은 친구들이어도 동갑일 거 아니에요?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얼굴 보면 동안인 애가 있고 노안이가 있죠. 노안인 애가 있죠. 그렇죠? 늙어 보이는 애가 있고 어려 보이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너네가 이제 어른 돼가지고 늙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빨리 늙기 시작한 애가 있고요. 늦게 늙기 시작한 애가 있고요. 또는 신체도 그래서 얼굴부터 늙는 애가 있고요. 손부터 늙는 애가 있고요. 또 이제 약간 목부터 늙는 애가 있고요. 주름이, 그렇지? 이런 애 있어요. 뭐 눈가에 주름 먼저 있고 뭐 팔자주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하얘진다거나 나처럼 이렇게 머리 한 머리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러한 매년의 변화의 속도는 다양한데 사람마다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한 명의 사람인데 세포와 조직과 장마다 어떤 사람은 심장 먼저 늙고 어떤 사람은 폐 먼저 늙고 어떤 사람은 뇌부터 늙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노화의 속도는 다 다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의 흐름과 달리 생물학적인 노화는 쉬운 측정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죠. 결국 생물학적인 노화는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의 흐름은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시간의 흐름과 달리 이것들 이런 꼼꼼함이 없는 거야. 시간의 흐름과 달리 생물학적 노화는 쉬운 측정을 저항한다. 오케이? 시간의 흐름은 쉽게 측정할 수 있잖아요. 올해 몇 년도예요? 2026년이요. 달력 보면 알잖아요. 몇 년 지났는지. 너네 몇 살인지 민증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몇 살인지의 시간의 흐름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생물학적인 노화는 쉽게 측정할 수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One or a few, 한 개 또는 몇 가지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예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 근데 그것이 뭘 반영해 주냐? 미러라는 게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비춰준다는 게 reflect죠. reflect가 반사하다 뿐만 아니라 반영하다가 있기 때문에 이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인 변화가 뭘 반영해 주냐면 모든 생물학적 나이의 변화를 갖다가 반영해 줘요. 근데 무엇과 상관없이 아니 이게 without reference to가 뭐뭐와 상관없이 뭐뭐와 무관하게 라는 뜻이에요. 뭐뭐와 관계없이 무엇과 무관하게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모든 다른 생물학적인 나이 변화를 반영해주는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연대기적으로 크로놀로지컬 또 나왔죠. 크로놀로지컬리 연대기적으로 80살인 사람이 어떻다? 생물학적으로는 60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80살이라는 건 태어난 지 얼마 되셨어요? 80년 됐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60살이라는 건 동안이에요. 우와 20년을 어려 보여. 대박이네. 이런 거죠. 그거 있잖아요. 백화점 가면 보통 백화점 여자들이 많이 가니까 엄마랑 딸이 백화점 가잖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언니라고 해요. 언니가. 자매인 줄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뭐지? 그죠? 언니인 줄 알았어요?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죠 여자들은. 그죠? 그러면 쓴다고 엄마가 카드 긁는 거지. 내가 이 얘기 안 했구나. 옛날에 좀 됐어요. 한 10년 됐는데 내가 진짜 개황당한 일을 겪어갖고 와이프랑 백화점 갔거든? 근데 와이프랑 백화점 갔는데 내가 백화점 가서 진짜 너네 뻔하잖아. 와이프가 자꾸 입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러 갔어. 입어봤지? 벗었지? 또 딴 집 가잖아요. 그치? 또 다른 집 간 다음에 그거 좀 잘 모르겠다는 거야. 또 하고 또 입어보라는 거야. 이것도. 그냥 개빡쳐. 그거 나 그날 내가 약간 모자 쓰고 약간 그러고 있었거든. 그러면 막 짜증 부리고 막 안 입는다고 막 그러니까 그 점원이 와이프한테 아들이에요? 와이프 개빡쳐가지고 나왔잖아 그냥.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반응을 못하겠더라고. 뭐라고 웃었다가 좆될 것 같아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내 행동 거지가 약간 그 철없는 짓거리 좀 한 거지. 막 짜증나고 안 인정하고 안 들어오고 막 말 안 듣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정원이 좀 눈치도 없이 와이프한테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와이프 개빡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야 내가 지금 아무리 이력과 내가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한 10년 만에 갑자기 물건 나와주네. 그때는 약간 그래도 좀 파릇파릇 뛰었더니 모자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니까 생물학적인 나이와 연대기적인 나이가 벌써 대조관계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 This kind of measurement 이러한 종류의 측정이 도와줘요. 뭘 도와주냐면 왜 80살짜리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80살짜리 왜 그렇게 젊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누구보다 또 다른 80살보다 둘이 동갑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보다 이 할아버지가 더 많은 젊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예요? Who may be biologically 이 할아버지는 80살짜리인데 생물학적으로는 80살 자기 나이에 맞는 거예요. 근데 또는 심지어 90살일 수도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10년 늙어 보여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더 젊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독해에서도 대조관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나이가 두 가지 나이가 나오잖아요. 어떤 나이와 어떤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와 연대기적인 나이가 있어요. 연대기적인 나이는 우리 민증이에요. 몇 년생인지. 이거는 측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민증 까보면 되는 거야, 몇 년생인지. 근데 생물학적인 나이는 측정하기가 어렵죠.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죠? 같은 80살인데 누구는 60살, 누구는 80살, 누구는 90살을 먹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연대기적인 나이를 측정하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쉬우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러한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테처럼 그러니까 나이테처럼 이마에 주름이 가는 거야. 10대면 한 줄, 20대면 두 줄. 이러면 얘 몇 살이네 딱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물론 실제로 얼굴에다 그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기준, 그치 기준. 겉보기에는 나이가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당신 이 몇 살이군요. 이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겠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몇 번 가질까요? 1번에 생물학적인 노화를 반영해주는 그런 거울을 찾아서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찾아서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뭐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오답자가 처음 나왔으니까 오답 다른 거 뭐가 써요? 3번에 몇 가지인데요. 야, 크로놀로지컬 바꿔야죠.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추측하는 몇 가지 팁도 아니고요. 팁이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여기서는 크로놀로지컬은 쉬우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그죠?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조관계. 나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가 조금 여유있게 갔지만 뒷시간은 오답 위주로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